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우리는 허를 찔리고 마는데요. 지난 설날 느닷없이 청와대에 출연한 천공 스승이 왜 그렇게 대중들이 많은 장소에 스스럼없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천공 스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뒷배 삼아 버리고 있었던 국정농단을 포기하고 그가 알토란같이 챙긴 건 의회의 방송이었는데요. 참 가지가지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러 번 만나 조언을 했던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진 사이비 종교인 천공 스승이 KT IPTV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JBS TV를 운영하는 미디어 RRE 관계자는 27일 3개월분을 녹화해뒀다며 내달 쯤부터 천공의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천공을 소개하는 정법시대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도 KTTV의 마스터 천공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부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지난해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평균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고 특히 KT IPTV 가입자 수는 858만여 명으로 시장 점유율 23.85%로 IPTV 3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사이비 종교인이자 무속인이 IPTV 진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미 KT가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공은 JBSTV가 KT IPTV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번 결정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평화통일 전문 방송인 통일TV가 5개월 만에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20일 통일TV는 지난 1월 18일 KT는 그 어떤 주의나 경고 단 한 번도 없이 느닷없이 통일TV에 대한 방송 송출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며 그야말로 30년 케이블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T는 통일TV 퇴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찬양의 내용과 북한 체제 우월성 선전 등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이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공 스승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의 강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별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북한 찬양이라는 말을 빼면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특히 그가 느닷없이 뱉어내는 개똥 철학과 같은 발언들은 법적,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저해를 넘어 특정 집단을 폄훼하고 모욕 또는 비난하는 등의 문제적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자에게 IPTV 채널을 할당해 준 겁니다. 미디어 RRE에 따르면 JBSTV는 이달 말 31일까지 시험방송을 끝내고 내달 1일부터 본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시험방송 편성표에는 1월 27일 오전 6시 4분으로 공지된 그랜드마스터 천공은 5분 정도의 짧은 예고 영상이었습니다. 내달부터 KT IPTV 856번에서 시작하는 정규방송의 송출되는 천공 영상은 편당 50분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JBSTV는 방송 3개월분의 영상을 찍어 놓은 상태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 6시와 10시쯤 천공 강의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공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멘토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는데요. 2021년 10월 국힘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의 천공 스승을 아느냐는 질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토론회 직후 윤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될 수도 있다고 항의했다고 유승민 후보 측은 주장했는데요. 천공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있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만날 때 윤석열 전 청장도 같이 왔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라며 윤 전 청장이 검찰청장 사퇴를 고민할 때도
직접 조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천공은 12구 참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PTV는 입점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보통 2년간 대기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천공 스승의 KT IPTV 진출, JBS-TV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송출할 경우 천공의 영향력도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통일TV라고 해서 통일교인가 했더니 남북평화를 말하는 채널이었군요. 용산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듯이라고 의구심을 표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 사람 천공, 이태원 참사가 기회라고 했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이 TV에 나온다고?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저도 무속이나 할 걸 그랬나 싶은데요. 나라 꼬라지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손실을 보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시중에는 웃기고 있네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일원의 손실도 없이 무려 5,503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의 예상이익은 4,383억 원이었고 민간의 예상이익은 1,76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자체가 개발 사업으로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이재명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쳤습니다. 성남시는 사업 중간에 사업 약정에도 없는 1,120억 원의 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면 공산당 같은 XX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추가로 1,000억 넘게 빼앗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셋째,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지는 천공 스승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때 경기도는 미분양이 넘쳐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었던 2015년도 14,201호에 있었던 미분양 수는 1년 만에 2016년 24,276호로 1만 호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체가 100%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년이 경과하면서 예산치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업자들이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를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결과적인 내용만 보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입니다. 넷째, 검찰 주장과 달리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를 앞세운 민간업자들의 로비는 남욱의 표현대로 씨알도 안 먹혔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00% 민간 개발은 좌초됐습니다. 유동규의 큰 소리와 달리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성남시는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과 결택됐고 또 이익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섯째, 대장동이 배임이라면 부산 LCT는 뭐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 푼의 손해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이라면 부산시의 예산을 1천억 원이나 투입하고도
공익환수 제로인 LCT 허가를 내준 전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민간 개발 사업 인허가를 내준 전국의 단체장들도 죄다 배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들이 민간 개발을 승인해주면, 그래서 공익 환수한 금액이 없다면, 민간업자가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이 모든 것이 배임입니까? 지자체장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합니다. 지금까지 74년 검찰 역사에서 숱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의 몹쓸 행태 또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막무가내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뜨거운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훈을 마구 괴롭히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연진 패거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히는데 일반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억울한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는 유사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50억 클럽의 멤버이면서 실제로 자녀와 인척이 돈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은 빼놓고 민간업자들의 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겼습니다. 박영수 퀴즈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으니 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진짜 범인과 몸통은 봐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애먼 사람 그만 때려잡고 비리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십시오. 인내천의 고장에서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검사 탄핵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